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벌써 제 6번째 화를 이제 같이 시청을 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같이 꼭 도와주시고요. 6번째 화 같이 고고! 3월 초에 저기서 솔직히 커피 못 마시고 있지. 저건 좀 말이 안 돼. 선생님도 인턴 때 사고 많이 치셨어요? 많이 쳤지. 나 하루에 4번 온 적도 있어. 동맥혈 검사 라인 꽂는 것도 12월엔 뚝딱 하는 거를 3월에는 손에 안 익으니까 이걸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동맥혈 검사는 이제 ABGA라고 하는데 동맥 아테리를 이렇게 펑쳐해가지고 뚫어가지고 피 검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보통 산소 포화도를 볼 때 하는 겁니다. 수술복이 잘 어울리네. 둘이 지금 어느 과 돌아? 산부인과요. 전 외과요. 그치. 내 선수 먼저 돌아야지. 인턴은 뭐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매주 턴을 해요. 자기한테 이제 어떤 과가 맞을지 그런 걸 직접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과에 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과를 보는 거죠. 뭐. 내외산소는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4개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지 인턴 수료가 인정이 돼요. 내외소산정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외과 이렇게 5가지를 인턴 시기에 돌아야 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흉부외과는 정말 올해 전공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내과랑 외과 이런 데는 4년이었는데 무조건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내과랑 외과는 전공 트레이닝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과랑 외과가 요새 보통은 다 4년이었는데 좀 3년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지원율이 떨어지면은 2가지 방법이 있어. 교육 기간을 줄이던지 아니면 돈을 더 주던지. 제 경험과 제 수술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척추 쪽은 더더욱 경험이 일천했고. 사실 로컬에서 펠로우 안 하고 나온 사람들을 안 뽑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밖에 로컬 나오면은 수술의 결과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도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약육강식. 근데 돈 많이 벌려면 신경외과는 척추 하셔야 됩니다. 신경외과는 뇌종양, 뇌혈관, 척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고 나머지 뭐 소화, 정의기능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멘트를 우리 와이프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몸만으로서 이제 녹음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저한테 올 때는 이제 쓰던 골프채만 갖고 오라고 했는데 피멜 18세 모터사이클 TA 환자입니다. CT 찍었는데 아큐트 SDH가 왼쪽으로 보이고 미드라인은 1.5cm 정도 밀려 있습니다. 멘탈은 스투퍼고 퓨필은 왼쪽이 0.4에서 0.5 정도로 커져 있고 모터는 왼쪽이 인텍트, 오른쪽은 그레이드 2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신 교수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 가지고 머리뼈의 안쪽에 있는 경막의 또 안쪽에 있는데 이제 피가 고였다라는 얘기죠. 이제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리차드슨을 빼야 해. 아기가 기구에 다치면 안 되잖아. 네, 맞습니다. 인턴 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위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죠? 인턴들 실수를 많이 해. 가위를 이제 꼬매거나 실을 컷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잘라요. 한 손으로. 2손으로 잘라!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자른지 아세요? 2손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진짜 2손으로 자르란 말은 끝을 잡고 이렇게 자르라는 건데 엄청 터집니다. 3월 달에. 그 리차드슨은 이제 수술용 리트랙터인데 성형외과 쪽은 사실 이제 조그만 부위를 할 땐 저렇게 큰 걸 쓰지는 않고 이 안면 윤곽 수술할 때 좀 쓰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좀 큰 부위들 당길 때 한 폭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폭이 되는 걸 이렇게 당기는 수술용 기구입니다. 수술방 잡았어? 네, 마취과랑 통화했습니다. 근데 퍼미션을 못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수술은 시작하고 보호자 오시는 대로 동의서 받아. 일단 교통사고는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저렇게 좀 이렇게 보조기를 채워놔야 돼.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안 잘 되면 요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응급하니까 하는 거죠. 꿀꺽하세요. 꿀꺽. 네, 꿀꺽. 삼키셔야 돼요. 꿀꺽. 자, 저게 이제 L튜브가 코로에서 위로 넣어야 되는데 막 안 들어가야 져요. 나도 인턴 때 전화 와서 처음으로 하러 간 게 저거였어. 그 콧줄 끼는 건데 왜 끼냐면은 입으로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 콧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거거든. 근데 저거 할 때 이제 삼켜야 되는데 처음에 하면 잘 모르니까 막 쑤셔 넣는데 환자가 막 그러면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나도 처음 못했어. 한쪽 거 빼야 돼. 보통 양쪽을 넣지가 않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체인지 달라고 했었는데 넣었던 거를 빼주고 새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넣어버린 것 같은데 한쪽 건 빼야 됩니다. 교체를 했을 때.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자, 이제 리셋은 빼야죠. 자, 당기고 있던 기구를 빼야 되는데. 왜요? 아니, 저거 왜 나가요? 미친놈이네, 저거. 자, 리차드슨을 수술 필드에서 빼라는 건데 쟤는 나가버렸네요. 쟤 나간다. 그냥 훌쩍 밖으로. 아니 기구만 나가면 되는데 사람이 나가잖아. 지금 저렇게 들고 있는 저게 리차드슨이에요. 뇌막 안쪽에 생기는 출혈을 뇌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그 출혈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뇌가 많이 부어서 뼈를 닫을 수가 없어서 뼈를 제거한 상태로 피부만 닫은 상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뼈를 띄워놓고 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뼈가 없는 거지. 너무 부으니까. 근데 뼈가 있으면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야. 나중에 환자가 진짜 괜찮아지면은 다시 열어가지고 뼈만 띡 다시 붙이고 다시 봉합하면 돼. 여기서 이제 왜 안 닫고 나오냐면 닫아놓으면 내가 부어서 안 다쳐요. 일단 안 다치는데 밀어놓으면 자꾸 내압이 올라가면 더 안 좋아져요. 식도가 좁거나 막힌 것은 산전의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되기도 하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식도폐쇄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식도가 뭐야? 먹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애가 양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양수를 애들이 먹잖아. 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양수를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가 자꾸 나오는데 애한테 가진 않으니까 점점 많아지는. 그 식도폐쇄라는 게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제 구강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애가 이제 선천적으로 이 넘어간 식도가 좁아져 있거나 막힌 게 의심된다는 것 같고,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입원 중인 사모분인데 오늘 초음파 했는데 EA 같아. 임신 중독증은 임신했을 때 다른 장기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도 엄청 많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 수치도 올라가서 임신이 끝나고 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너무 망가져 버리면 약간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 같은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면은 임신을 막 여러 번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임신 중독증은 프리클램시아라고 쉽게 말하면은 임신과 관련된 뭔가 고위험적인 상황들이 겹쳐 있다라는 얘기야. 식도폐쇄라고 해도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면이 아예 연결이 안 된 것도 있고 기도랑 연결돼 있는 것도 있어요. 폐 쪽으로. 그리고 약간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먹는다, 뭐 칭얼댄다, 아니 먹으면 기침을 많이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술은 니큐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술장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아기한테 큰 부담이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술할 계획입니다. 니큐가 이제 소아 중환자실에서 하겠다는 거야. 소아들은 실제로 그냥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해. 애들 막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또 균 옮고 이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마취과 선생님들이랑 다 와가지고. NICU는 그때 PICU는 소아 중환자실, NICU는 완전 신생아. 지금 마음을 되게 쏟은 환자가 이렇게 이제 안 좋게 결과가 있을 때는 사실 힘들죠. 자, 저건 벤틀레이터를 끄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기계를 끄는 거죠. 사망 선고가 진짜 막 드라마처럼 몇 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의사가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내가 말을 떨어뜨리는 순간 얘가 죽은 게 되잖아.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처음에는. 오늘 간 모빌리제이션 제대로 한번 해봐. 네, 해보겠습니다. 장기호 선생도 이제 전공의에서 전문의로 바뀌니까 자기가 전공의 때는 이제 못했던 새로운 풀기나 혹은 수술 같은 걸 이제 처음 해보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의 때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펠로우 때 많이 해봐야 되는데 보는 것과 하는 것은 뭐가 됐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자, 요때 문제가 뭐냐. 집도의가 수술이 어색하고 잘 안 되면 옆에 사람을 탓할 수가 있어요. 수술 더 배우고 경험 많이 쌓으려고 펠로우 하는 거잖아.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 좋아질 거야. 펠로우부터는 전문이거든, 전문이. 뭔가 조바심이 나, 초반에. 근데 요새는 이제 특히 서전들, 외과 파트들은 펠로우들, 임상 강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전공의 때 수술을 할 기회가 없어져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저희 동기였는데 유명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위에 선생님이 서랍장을 가져오라니까 이 서랍자가 아니라 서랍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진짜다.
그러니까 이 서랍장 아니라 진짜 서랍장, 이야 대박. 우리 학교 사람들만 알던 에피소드인 줄 아니었나 보네. 이거랑 비슷한 에피소드가 그거 있어. 우리 선배 중에 교수님이 회진 돌다가 한잔 아스피린 먹었어? 이렇게 빨리 발음하면 아스피린 먹어. 뭐라 하는지 알아? 아이스크림 안 먹었습니다. 양수색전증은 양수가 어떤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죽었다는 정도면 심장이나 폐, 뇌 쪽으로 이렇게 가서 막아버린 거죠. 왜 우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데 살리지 못한 자책감 제일 많이 들고 우리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 내가 사망 선고를 하면은 죽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 감정의 다이나믹스가 어마어마해. 6화에서는 내용이 진행되기보다는 의사들이 보면 와 실제로 의사들 저게 이벤트거든요. 3월 달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실수에 대해서 뭐 저런 건 사실 귀여운 거죠. 뭐 의사나 간호사나 갔을 때 좀 술기가 미숙하고 하면 아 너무 이렇게 역정을 내시다기보다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제 제일 기대했던 건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초년차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이러는지 하는데 여기에서 보였던 거는 되게 애교스러운 정도에 사실 뭐 콧줄 2개 끼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진짜 웃고 넘길 수 있고 그냥 그 정도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사를 라인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직접 주사를 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환자들이 건강한 환자들이 아니니까 핏줄이 없는 거야. 여기다가 3번 여기다가 3번 다리에다가 3번 저기다 3번 했는데 그 환자분도 너무 고마운 게 불평을 안 했어. 결국엔 내가 못했어.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뭐 여러 가지 흑역사들이 진짜 많아요. 처음 자기가 맞이하게 되는 환자분들이든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그런 에피소드들을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내가 처음 실수했던 혹은 처음 집도했던 환자분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잘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에게 첫 집도 했던 촬영한 편도 있었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것도 한번 들러서 시청해 주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늦은 밤 닭살하세요.